뭔데? 바깥에 전개랑 Y축을 더하는 응. 얘랑 얘 Y축을 더하는 각각 나하고 라에 들어있는 나세포와 라세포에 들어있는 Y 염색체를 더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올해 거 서바이벌 재종반에서 보는 모의고사고요. 그래서 N 전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재종반에서 보는 모의고사고요. 아직 올해 거 서바이벌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거 서바이벌은 입수되는 대로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숙제장에서 개념형 모의고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개념형 모의고사는 다음 주부터 드릴게요. 제가 알겠죠? 개념형 모의고사를 뭐 받고 안 푸셔도 되고 뭐 푸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이제 100호권은 어느 정도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이제 한종철 개념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드디어 1학기 내신이 마무리가 지어졌네요. 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에게 휴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제 수능 전까지 더 이상의 휴강은 없고요. 한 130 몇 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종료가 되면 한 100 몇 일 정도 남고 한 3개월 정도 남았겠죠. 이번에 수시 원서 접수가 조금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9월 모평 보고 나서 거의 다음 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데요. 그래서 원서 접수 하려면, 특히 수시 원서 접수하려면 여러분들 학종 넣는 것들 있죠. 학종을 넣으려면 당연히 뭘 써야 됩니까? 자소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자소서 써야 되니까 미리미리 자소서들 초안 정도는 여름방학 때 작성을 해 두시길 바래요. 알겠죠? 8월 여러분들 16일날 개학이니까 8월 16일날 개학인데 9월 모평까지 채 3주도 안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기간에 9월 모평 자소서 9월 모평 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자소서 작성한다고 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큰일 나요. 알겠죠? 9월 13일이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기한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아니 됐건 자소서를 여름방학 때 조금 학교를 안 가는 이 황금 타이밍일 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두셔야 그래도 편할 겁니다. 알겠죠? 괜히 자꾸 9월 모평 앞뒀는데 계속 자소서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선생님 저 9월 모평 자소서 때문에 뭐 망친 거예요. 자소서 쓰느라 제가 제 실력을 못 발휘한 거예요. 이 지랄 하지 말고. 그거는 자꾸 이제 회피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틀림없어. 내 실력일 리 없어. 이 지랄 하면서 자꾸 너네들끼리 최면형 인간이 되어가는데 그게 본인 실력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만 더 노력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여름방학만큼 여유로운 시기가 없죠. 여름방학만큼 여유로운 시기가 없으니까 그때 자소서 대충 초안 정도로 작성해 두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학종을 작성할 애들이 보통 4학종이나 6학종을 넣는데 그럼 자소서를 4개 아니면 6개를 써야 돼. 그럼 거의 소설만 6편이란 말이야. 어차피 뭐 자소서가 소설이지 씨발 니네들 그거대로 했어? 그냥 소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소설 쓰려면 좀 오래 걸려요. 꽤. 그것도 첨삭도 받아야 되고 고칠 것도 고쳐야 되고 담임쌤한테 주고 컨설팅에다 주고 이래가지고 막 고치고 하다 보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뭐 어찌됐건 더 이상의 휴강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죄송스럽게도 개학 전 2주 정도를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당연히 보충할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충을 2번 정도 빠지는데 보충 당연히 할 거고요. 대신 한 번은 보충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만 보충을 하고 한 번은 보충을 안 하는 대신 그냥 제가 수강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교쌤들은 정상 출석시킬 거니까 너네들은 그냥 그대로 와서 그냥 시험 보고 각자 귀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문은 오픈이 돼 있고 우리 조교쌤들도 계속 오픈이 돼서 올 거니까 나만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수업은 한 번은 할 테니까 그 보충 날짜는 언제로 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공지사항 해두고 나랑 같이 복대는 유전 본격적으로 밟아봅시다. 자, 우리 복대는 유전 이제 스킬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13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다들 수시는 잘 마무리 지었니? 아 맞다, 7월 학평이 있었다고 하더라. 꿈에도 몰랐어. 이번 주 수요일이 7월 학평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어저께 딱 가니까 자기 7월 학평 점수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7월 학평이라는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7월 학평을 제가 모의고사를 빨리 풀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풀어보질 못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풀어볼게요. 알겠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쉬웠다라고 하긴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이례적이에요. 제가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등급컷조차 확인을 안 했던 건 처음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진짜 눈 뜨고 딱 보니까 이미 끝나가지고 있더라고. 혹시 등급컷 확인했어? 43? 그렇게 쉽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모의고사네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3만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6모 때 4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6모 때 나는 그런데 진짜 더 기가 막힌 거는 6모 때 기억도 안 나. 지금 현재 6모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전도, 그리고 근수축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 뭘 봤는지. 6모 45가 혹시 복대림 유전 그러니까 가계도 형식의 복대림 유전 나왔었니? 6모 때? 안 나왔었지. 유전자 돌연변이밖에 안 나왔었지.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숫자 주는 거. 가릿. 오케이. 그렇네요. 어찌됐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139페이지 가봅시다. 자, 우리 이제 복대는 유전인데, 복대는 유전이라는 거는 우선 단일인자 유전이죠.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플러스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복대는 유전에는 3가지짜리가 있고 4가지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가 있고 4가지짜리가 있는데 5가지짜리도 물론 있어요. 5가지 좀 있는데 5가지는 당연히 수능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 4가지만 잘 다루면 되는데 3가지짜리 중에서 또 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고 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고 불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죠. 완전 우성이면 형질, 자손의 형질 몇 가지 나옵니까? 자손의 형질은 당연히 3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불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4가지와 6가지짜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6가지짜리는 거기 우리 책에 적혀있는 표에 보시면 6가지의 자손의 표현형이 나오려면 A, B, C가 전부 다 뭐여야 돼? 다 공동 우성이어야 돼. 근데 이 씨발 다 공동 우성인 게 나오겠냐고.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4가지짜리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가지짜리가 있었을 때 자손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A, B가 공동 우성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B, C가 공동 열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자, 4가지짜리 대립 유전자에서도 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고 불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완전 우성이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자손의 형질은 4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불완전 우성이라면 5가지 이상이 나올 텐데 당연히 6가지부터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는 모르긴 하지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5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A, B가 공동 우성이어서 C, D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앞대가리의 공동 우성일 수가 있고 중간 대가리의 공동 우성이가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 맨 꼬리 쪽에 공동 우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우열관계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네들이 기존에 세팅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140페이지 보면 자, 우열 판단 특수 케이스 넘버 1부터 갑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3번. 우열 판단 특수 케이스 넘버 1 보면 1대 1의 자손의 B가 나오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디귿을 교배해서 기억 니은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대립 유전자에서 기억과 디귿을 교배해서 기억과 니은이 1대 1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의 우열 관계는 기억, 니은, 디귿이고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바로 추론 가능하다. 어떻게? 기억,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그래서 얘가 기억, 디귿, 얘가 니은, 디귿. 요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스 넘버 2가 있어. 케이스 넘버 2 거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바로 밑에 있죠. 2대 1대 1. 오케이? 그러면 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2대 1대 1이 나왔다면 얘네들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며 오케이?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고 기억, 니은 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얘가 니은, 디귿, 얘가 디귿, 디귿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로 세팅을 시켜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요에 대한 비율들을 봤다. 그러면 이쪽으로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그젠플 넘버 3가 있는데 이거 뭐 진짜 오래 걸리지 않거든? 한 2분이면 풀어. 오케이? 바로 시작해보자.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선생님 아니 3가지짜리만 알려주고서 4가지를 어떻게 풀어요? 똑같아. 똑같이 풀면 돼. 알겠지? 이게 완전히 아니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불안정 우성일 때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141페이지 이그젠플 넘버 3입니다. 근데 컴퓨터 잘안 보이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그리고 세 번째 줄에 A, B와 AE 그 다음에 뒤에는 B, D, DE, E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죠? 혹시 승환아 그리고 이거 숫자 돌아가고 있니? 네. 다행이다. BD, DE, EE입니다. BD. 자, 바로 갑시다. 우선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B와 AE가 똑같다는 걸 봤을 때 A가 B에 대해서 또는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얘가 무조건 E의 표현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E의 표현형일 수 없으므로 얘가 D의 표현형이 나오려면 D가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어야 되며 얘가 D의 표현형이 나왔다면 얘가 D의 표현형일 수가 없기 때문에 B가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 다음에 B의 표현형으로 처리해버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전자의 우열 관계는 A, B, D, E 순서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질들끼리 우열 관계를 설정해 보자고. 요거 특수 케이스 넘버 2였죠. 그렇게 되면 특수 케이스 넘버 2 적용시키면 갈, 검, 회 이렇게 나오죠. 특수 케이스 넘버 1이었습니다. 얘는요. 그렇게 되면 검, 회, 흰. 얘네 둘 짬뽕 시켜보면 갈, 검, 회, 흰 나오고요. 얘네들의 차례대로 A, B, D, E 처리를 해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존나 쉽다고. 그렇지. 물론 선생님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케이스 넘버 1대로 2대로 나와요? 물론 그러지는 않죠.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우선 이 정도 그냥 바로 기기적으로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의 문제로 우선 빨리빨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그라미의 정답은 AE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중간 유전이 포함된 3개의 복되는 유전의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완전 우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케이스 넘버 1과 케이스 넘버 2가 보통 나오니까 케이스 넘버 1, 케이스 넘버 2 적용시켜서 쫙쫙쫙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족같은 중간 우성이 껴있기 때문이야. 불완전 우성이 껴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 유전, 즉 불완전 우성이 껴있는 경우로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너네들이 알만한 게 바로 ABO식 혈액형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ABO식 혈액형 나랑 같이 보러 가자고. 142페이지. 자, 그러면 요거에 유전자형 6개가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줄 표현형이 다른 3자녀 또는 4자녀가 나온다.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왜? 부모의 동형접합이 껴있으면 무조건 자손의 형질은 3가지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맥시멈으로 2가지까지밖에 못 나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있는 경우는 4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요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중간유전 판단 케이스 특수 케이스 넘버 1으로 가보면, 자, 디귿 리을이 교배해가지고 기억 니은이 1대1이 나오는 경우야. 오케이? 중간 유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 자, 디귿 리을 케이스 넘버 1은 똑같아. 디귿과 리을을 교배해서 기억과 니은이 1대1이야. 자손의 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다만 요 형질들의 좀 다른 점을 봐야 돼. 아까는 뭐였어? 기억과 디귿을 교배해서 기억과 니은이 나올 때 1대1이었지. 이번엔 디귿과 리을을 교배해서 기억과 니은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3가지 대립 유전자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뭔가는 중간 유전으로 우리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디귿을 중간 유전 형질이라고 잡아버린다면 얘가 기억 니은이 붙어있고 얘가 리을 리을이라서 기억 니은이 서로 중간 형질이고 그게 리을이 돼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잡아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특수 케이스 넘버 1을 봐버리면. 오케이? 쌤! 저는 리을을 중간 형질로 두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그러면 리을을 중간 형질로 둔다면 얘가 디귿으로 잡히면 되겠고 얘네들이 통째로 리을이면 되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디귿을 중간 형질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디귿이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케이스 넘버 2로 가보자 이번엔. 케이스 넘버 2의 꼴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케이스 넘버 2는 그런데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가 4가지 유전자끼리는 2대1대1이 나오는데 3가지 대립 유전자에서는 1대1대1대1 진짜 2대1대1이 못 나오거든. 그러면 자 거기 꼬라지 있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오타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바꿔줄게요. 기억과 디귿을 교배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니은을 교배했을 때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기억과 니은을 교배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1대1대1대1 이렇게 나왔을 때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러면 자 우선 얘들아 자손의 형질이 4가지나 나왔어. 교배를 했는데 기억과 니은을 교배하는 거야. 기억과 디귿을 교배하는 게 아니라 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해서 4가지 형질이 나왔으면 무조건 부모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고? 얘는 머스트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다고. 그 상황 속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1대1대1대1이 나왔다는 거는 자 내가 디귿을 중간 형질로 잡아버린다면 기억과 니은, 얘가 리을 그래서 얘네들이 통합해서 디귿의 형질이다 이렇게 잡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얘네들의 각각의 부모의 유전자형은 기억, 리을, 니은, 리을 그래서 기억, 니은이 여기 그 다음에 기억, 리을이 여기 니은, 리을이 여기 리을, 리을이 여기 이렇게 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건 너무나도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사실 그래서 자손의 교배 결과를 보고서 부모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그리고 우열관계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역시나 이그래프 4가 있는데 자 요번에는 EFG 그런데 3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형질이 몇 가지래? 4가지래. 그렇지? 유전자가 3가지, 형질이 4가지. 그럼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불완전 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채로 1대1인 거 보여 밑에? 근데 1대1인 것만 너네들이 눈 돌아서 가면 안 되고 얘네들을 확인해야 돼. 디귿, 리을을 교배해서 기역, 니은이 나오는 꼬라지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냥 1대1이다 미친듯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확인하고서 케이스 넘버 1이다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여기까지 뭔 소리인 줄 알겠어? 자, 그러면 1번과 2번 빨리 시작해볼까? 쉽지? 네?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시험 봤는데. 에이, 뭘 시험. 근데, 오늘 개강 첫날이니까 공차. 저는 진짜 이 양아치 새끼가 따로 없네. 상황 봐서. 오. 지금 동아리 100%가 이료관보다 작지 않아? 어? 지금 이료관보다 작지 않아? 아, 근데, 대충, 그러니까, 원래 오늘 왔어야 되는 애들이 지금 일요일 만에 많이 와가지고, 이럴 때 양아치가 따로 없구나. 아니, 약간, 야, 맞다. 내년에 우리 건쌤이랑 세준쌤 그만둔대. 군대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조교 공석이 무려 3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저의 조교진 언제나 제 스펙을 조교진 스펙을 얘기하지만, 인서울대학과 생명과학 1등급이면 전 다 봤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사회적 동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그 정도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막 이렇게, 왔는데, 십덕같이, 응? 잊으라고 오면 별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이제, 약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약간 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 어찌됐건, 우리 준혁쌤은 끝까지 안 돼. 기가 막히지 않니? 어찌됐건, 내년에 3자리가 비기 때문에, 많은 대학을 한 방에 합격해서, 많은 지원들 바랄게요. 알겠죠? 고생기 시작. 근데 사실 제 조교가 완전 진짜 개꿀이랍니다. 알겠죠? 되게 엄청난 시급과 그리고 엄청난 대우와 다만 이제 욕 한번 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패시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디 될까? 그래요. 답 나왔을 것 같은데 얘들아 회검 갈북 아니니? 그러면 딱 봐도 케이스 넘버 1이지. 그러면 회검 갈북이잖아. 그리고 나는 심지어 뭐까지 나와 있어? 존나 친절하게 뭐가 나와 있어? EF가 중간 유전 형질이다. 불완전 우성 형질이다. 얘가 EF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갈, 북,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합쳐서 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E 유전자, 얘가 F 유전자, 얘가 G 유전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끝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중간 유전이 이번에 4개, 4개짜리 유전자인데 거기 안에 불완전 우성이 있는 경우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자, 투스 케이스 넘버 1으로부터 갑니다. 3번부터 갈게요. 자, 1대1이 나오는 자손이야. 디귿과 리을.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1대1로 나오는 거야. 얘랑 똑같죠? 지금 봤을 때. 그런데 꼬라지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꼬라지일 때는 자, 중간 유전이 포함됐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아까 꼬라지를 봐보면 A, B가 C, D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A, B, C, D 이런 경우도 있고 A, B, C, D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셋 중에서 뭐가 가능하냐? 거기에다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 가능하다. 두 번째인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세 번째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특수 케이스 넘버 1
얘와 얘는 되는데 이렇게 우열관계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요? 라고 한다면 다 이것을 통해서 나온 무작위 교배 결과들을 쫙 봤을 때 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는 케이스 넘버 1을 못 만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케이스 넘버 2 1대1대1의 자손. 자,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한데 세 번째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마지막 케이스 넘버 3까지 있어. 얘는 케이스 넘버 3 2대1대1의 자손은 뭐가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만 가능하다. 오케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왜 그런데요? 는 당연히 이 우열관계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 쫙 나열해 봤을 때 2대1대1은 얘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불가능해. 2대1대1이 나온다는 게. 물론 여기에서 너네들이 봐야 될 거는 기억과 니은을 교배했을 때 기억, 디귿, 리을이 2대1대1이야. 기억, 니은을 교배했을 때 기억, 니은, 리을이 2대1대1이 아니라 기억, 니은을 교배했을 때 기억, 디귿, 리을이 2대1대1이라고. 이게 특수 케이스라는 거니까 잘 봐두셔야 돼. 알겠지? 케이스 분류해서 그 상태로 문제 풀어갑시다. 나랑 같이. 자, 이그젠플 11과 12인데 이그젠플 11 쉬워요. 알겠죠? 빨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특수 케이스 다 적용 가능한 예제들이니까 적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 원영 너 살짝 졸린 것 같다? 너희들 방학 언제냐? 강일? 다음 주 금요일? 너희는 방학 언젠데? 응. 다다음 주 수요일. 좀 멀었네? 거기 유전자 또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BB인에는 황색, BD인에는 회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BD. BBBB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자, BBBD. 한영은 언제야? 방학? 다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돌아오는 주 화요일이야? 같은 학교 맞아? 혹시 여자 반이랑 남자 반이 따로 방학을 하는 건 아니지? 정훈아, 혹시 자퇴? 그건 아니지? 다다음 주 월요일 맞아? 저 새끼도 아무도 학교를 안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배제는 언제냐?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 뭐해? 아니 몰라요. 이제 학교 가서 뭐해? 자요. 아니 다음 주에 축제한다고 지랄해요. 다음 주에 축제해?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집 가고 싶은데 그거 남아야 된대? 아니 남아야 되는 건 아닌데 갈 사람 가도 된대요. 그럴 거면 왜 하는 거야? 2학년, 1, 2학년은 하겠지. 1, 2학년 못 가요. 아 우리가 돼? 어째? 1학년은 그러니까 1, 2학년은 집을 갈 수가 없고 너네들은 집을 갈 수가 있다. 그럼 너네는 집 가서 공부해야지 뭘. 공부나. 넌 미쳤다. 아니 진짜 됐어요. 시험 끝나고 독서 맨날. 원래 3학년 때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원래 보통. 이게 어차피 적당한 논과 적당한 공부가 배합이 돼야 그게 낭만이고 그게 청춘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퍼센트지를 잘 조절을 하셔야 원코인 안에 끝내느냐 투코인 안에 끝내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부디 잘 배합하시길 바래요. 어차피 100% 공부를 하는 또 인생은 또 낭만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었을까? 맞다. 야, 가연이 뭐하냐 요즘? 공부하고 있어? 하고 있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2주가 언제 시작인가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수능 완성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수능 완성 빨리 푸셔야 되겠죠? 저희 숙제를 안 넣어줘요? 에이, 사셔야죠. 수능 완성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10,000원도 안 하지 않아? 안 들었는데. 근데 수특이나 수원 바탕 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률은 당연히 없죠. 체감률은 없는데, 연계 체감률이 없는데, 개나 소나 푸는 교과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아니, 적어도 개나 소 안에는 속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굳이 나는 남다른 홍대병을 갖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걸 안 풀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풀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새로운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수능 완성은 특히나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가 은근 항상 그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못 본 사이에 머리 스타일들이 조금 바뀐 친구들이 여러 있구나. 우리 재성이도 바뀌었고 우리 재성이도 permanent 했구나. 요즘에는 해도 되나봐 학생들이. 라떼. 아니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머리 스타일에 공을 들인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나 머리 스타일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거나 뭐 그거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머리 스타일에 제 아무리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려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죠. 이래 저래 라는 생각. 서 있는 거 불편하잖아요. 저요 지금 팔을 많이 못 들겠어요. 이거 이상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 됐건 자 갑시다. 이그젠플 넘버 11 가볼게요. 자 1대1의 관계와 2대1대1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완전 우성은 이 중간에 껴있는 새끼가 가능할 것이다. 케이스 넘버 1과 케이스 넘버 3가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봤을 때 회색이 중간 영질인 게 딱 봐도 주어져 있는 것 같으니 자 그러면 결국 B하고 D가 중간에 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열관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황색이고 자 요걸로 따져보면 황자 여기 자주색 그 다음에 얘가 딱 해서 회색 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녹색이 가장 열성 그리고 당연히 갈색이 제일 우성 이렇게 잡혀야 될 것 같아. 이 케이스 넘버 1을 보고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자, 케이스 넘버 2로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볼까? 그러면 자, 보면 지금 여기 회색 있고 여기 지금 B, D가 있죠? 황색, 여기 B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갈색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우결관계가 거기 주어져 있군요. 보면 얘가 A고 얘가 E여야 되겠죠? 현재. 왜냐하면 거기 말한 대로 A는 얘네들에 대해서 가까운 완전 우성이고 B와 D는 얘에 대해서 가까운 완전 우성이다. 즉 B와 D는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EE 얘가 BD 얘가 BE 얘가 DE 이렇게 가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색이니까 얘가 A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있으면 되겠죠. 황색 안에 이제 뭐 E가 있다고 쳐볼까요? 하게 되면 얘가 AB AE 그 다음에 DE 그 다음에 BD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습니다. 물론 저 E 안에 뭐가 못 들어가? B 못 들어가요. 즉 얘가 동형접합일 수가 없어요. 얘가 동형접합일 수 없는 이유는 자손이 3가지 이상의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이형접합이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제일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갈색과 2분의 1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아주 고전 형태의 출제 형태예요. 솔직히 요즘에는 2대 1대1, 1대1 이런 비율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 그러면 잘 안 나오는 형태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건가요? 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너네들이 복대린 문제를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킨 거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그젠플 넘버 12가 조금 더 요즘 형태의 다운데 얘도 존나게 쉽죠. 자, 2개 서로 다른 거에 있대요. 그러면 독립되어 있는 거죠. 우열관계 분명하답니다. DF 분명하대요. AA와 EF AA-와 DF가 교배를 했을 때 8분의 1 여기 어머니와 형질이 똑같은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AA와 AA- 교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EF랑 DF 교배하면 DE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FF 이렇게 나오나요? 자, 봤을 때 어머니와 똑같은 확률이 8분의 1이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2분의 1의 확률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 지금 유전자형이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F 표현형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F 표현형이면 4분의 1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D의 표현형이어야 돼. 그러면 D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D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얘가 지금 어머니 형질이 D가 나오는데 얘도 D일 수가 있어 없어? D일 수가 없어. 얘도 D면 4분의 2가 정답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E여야 돼. 그러면 결국 E도 D에서 우성일 수밖에 없으므로 얘가 결국 E까지 나오고 그래서 최종 형태는 E, D, F가 나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나온다 이거야. 안 어렵지? 이거 존나 쉽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우열관계도 또 따질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이 다른 형질이라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얘랑 얘랑 표현형이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A-가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왜? 얘가 A-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분의 1과 4분의 1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번의 정답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4분의 1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복대리 가계도 전의 형태고요. 그래서 우선 뒤로 가서 문제를 조금만 먼저 바로 풀어보고 갑시다. 대표예제 1번과 2번 이렇게 두 문제 풀게요. 알겠죠? 대표예제 1번과 2번 풀게요. 150페이지부터 갑니다. 답이요. 우선 잠시만요. 근데 할만하지 않았어? 난 풀어보면서 좀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뭐 복대립 들어있던 거요. 12번이랑 13번이 약간 빡세 보이는데 12, 13번도 할만해요. 하다 보면
11번이요? 여기는 설정이 안 되네.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요번의 형태가, 요번이 아무래도 복대리 가계도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쎄한 느낌이 있어서 복대리 가계도 위주로 조금 오늘 조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제 1번부터 볼게요. 대표제 1번 보면, 자, A, B, D, E 있답니다. 4가지 대립유전자 있죠? 형질 5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인자 유전 할 거니까 당연히 다인자 유전 예습해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5가지 형질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불완전 우성이 있다. 여기까지 콜. A, B와 B가 똑같대. 오케이? D, D와 D가 똑같대. 그러면 나는 뭘 할 수가 있냐면 B에 대해서 A와 E가 완전 우성이고, B가 A와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D가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여기까지 나와요. 오케이? A, E와 E, E가 다른 표현형이다. 오케이? 그러면 A가 완전 우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A이라고 하는 불완전 우성 형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콜? 어찌됐건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붉은색 형질이 껴있다. 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갈색과 붉은색을 교배했는데 1대1 대 1대1. 오케이? 갈색과 붉은색을 교배했는데 갈북자회? 아니구나. 갈북회흰이구나. 갈불회흰이 1대1 대 1대1. 그 다음에 검회가 2대1 대 1대1? 2대1 대 1구나. 검, 갈, 북이 2대 1대 1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특수 케이스 넘버 2였고요. 얘가 특수 케이스 넘버 3였죠. 그러면 특수 케이스 넘버 3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불완전 우성이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관계를 통해서, 나는 요 관계를 통해서 A가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내가 해본다면 나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 B를 최고 우성으로 두고 그 다음에 E가 최열성이 되죠. 그리고 DA가 지금 중간 유전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갈북 교배에서 갈북회 흰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흰색을 내가 최고 열성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회색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흰색을 최고 열성으로 둔다면 얘를 흰색 형질로 두는 거야. 그렇게 되면 A, E와 E는 붉은색이 껴있다는데 E는 흰색으로 빠지기 때문에 A가 붉은색 형질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가 붉은색이야. 자, 그러면 나는 요것도 보여. 갈불교배에서 갈북회 흰. 이게 나오거든? 이거 특수 케이스 넘버 2에 요거 형태로 해서 잘 보면, 자, 얘가 중간 형질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DE, AE. 그래서 여기가 DE, 여기가 AE. 그 다음에 얘가 AD. 그 다음에 여기가 EE. 그래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갈색이고, 결국 중간 형질로 회색 나오고, 마지막 검색이 최우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차피 이 쪽을 봤을 때도 검은색은 최우성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최우성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복대림 유전 요런 형태의 문제는 너네들이 세팅을 맞춰놓고 그 세팅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꼬라지야. 문제 형태가, 풀이 형태가. 오케이? 너네들 내가 다 케이스 나눠놨고 거기로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바로바로 나와요. 물론 그렇게 안 풀고 싶다면 안 풀어도 돼.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그렇게 되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우리 빨리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교재 끝내고 다음 교재 최적화 갔을 때는 유전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전범위로 다시 바뀔 텐데 그 교재 하기 전까지만 좀만 참아요. 알겠죠? 지금 유전이 상당히 고통인 아이들이 많을 텐데 좀만 참아. 알겠지? 빨리
이 교재 끝내버리고 빨리 갖다 버리고 최적화로 넘어갑시다. 빨리. 알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됩니다. 대표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대표예제 2번은 세 가지 새끼밖에 없네?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밖에 없네? 성질이 네 가지라네? 불완전 우성이 있겠네? 그런데 이 족밥 같은 문제 뭐지? 존나 쉬워 보이네? 라고 하는데 밑에 비율을 안 알려줬어. 자손의 비율. 자손의 비율을 안 알려주는 바람에 특수 케이스 넘버 1인지 2인지를 대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다만 여기서 개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C 교배에서 여기서 몇 가지 형질이 나오니 얘들아? 그렇지. 갈, 자, 회가 나온다는 거 봤을 때 여기서 결국 중간 형질이 껴있을 수밖에 없고 A와 C는 불완전 우성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A, B와 B, C를 교배해볼게. 그랬을 때 A, B와 B, C 교배했을 때 뭐뭐 나오니? 네 가지 나와. 갈, 자, 황, 회. 그럼 나는 뭐가 보이냐면 당연히 B 유전자가 황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AC 교배했을 때 황색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면 황색이 껴있는 이유, 황색이 추가가 된 이유는 B 때문이다 로 추론 가능하지 않겠어? 근데 B가 얘네들에 대해서 최고 우성이요 봐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안 나올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B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최열성으로 둘 수밖에 없고 얘가 황색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콜?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봐봐. 갈자회 다 나왔어. 그 상태로 보면 깃털색이 A 동그라미인 암컷과 황색인 수컷을 교배했대. A 동그라미와 황색을 교배했더니 뭐하고 뭐가 나오니 얘들아? 갈색과 자주색이 나온대. 그럼 이것까지를 통해서 나는 뭐까지 알 수 있다? 얘가 BB일 거 아니니? 황색이 BB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B 해서 나오고 뭐 B 해가지고 얘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 유전 형질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왜? 뭐 B 해가지고 갈, 자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결국 중간 유전 형질은 회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갈색과 자주색이 각각 무슨 유전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선. 더 이상 알 수 없어. 오케이? 그 상태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은 기억, 니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옛날 형태의 문제들 읽고 갔고요. 이제 요즘 형태로 치면 대표예제 6번 정도가 요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예제 6번이요. 솔직히 대표예제 1, 2번은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한 4년 전, 3년 전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대표예제 6번이 이제 요즘 형태에 가까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몇 분인데 지금? 9시구나. 1시간 반? 이 문제만 풀고 싶으면 안 돼? 그러면 딱 복대리 가게도 하면 되는데 쉬고 나서 콜? 좋지. 그래.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 지금 얘는 리엘만 복대림 유전이고요. 나머지는 단일이냐 유전, 단대림 유전이에요. 거기에서도 한 가지만 불완전 우성이고요. 그 기억부터 디귿 중에 문제를 읽어보면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한 가지만 불완전 우성이고 나머지 두 개는 완전 우성이고 리을은 복대림 유전인데 완전 우성이에요. 여기까지 콜? 그래서 거기 보면 FG인 사람과 GG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다를 통해서 나는 G가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까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 둘 교배에서 최대 표현형이 16가지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쉬운 이유는 뭐냐? 바로 옆에 뭘 알려줬어? 키가 어떤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땡큐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쉬워져요. 그래도 요즘 형태라면 P도 사실 안 알려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 보면 지금 A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다음에 D E 이렇게 있네요. 얘랑 자 거의 이게 P 겁니다. Q 유전자형 봅시다. Q 유전자형 보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죠.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니까 땡 Q 하게도 이렇게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Q에 D하고 E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건지 D하고 G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만 우리가 판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쉬워진 거야. 만약에 여자의 Q의 유전자형도 안 알려줬다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P만 알려주놓고서 Q의 유전자형을 안 알려주게 되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조건, 자손의 교배 결과에 대한 조건들을 주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해봅시다. 자, 얘랑 교배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라지 A, 스몰 B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나오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나오고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스몰 B 나와. 자, 얘들아 자손의 편형 가지수가 총 몇 가지래? 16가지래. 그러면 얘가 4가지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4가지가 나오려면 봐봐. 뭐를 불완전 우성으로 둬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완전 우성만 껴있으면 4가지 절대 못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불완전 우성으로 두면 될 것 같냐면 기억을 내가 불완전 우성으로 둔다면 여기가 라지 A, 스몰 B 나오고요. 라지 A, 스몰 B 나오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나오고 스몰 A, 라지 B 나온단 말이야. 딱딱딱딱 다 다르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는 불완전 우성 형질의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얘만 불완전 우성이고 나머지는 완전 우성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G가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죠? 자,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노가다 띄워봐도 되고 단박에 탁 하고 알아내도 되고 오케이? 조금 숙련치가 있는 애들은 딱 봐도 아 이거겠네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숙련치가 없어서 노가다를 띄워야 되는 애들은 노가다 띄우면 돼. 뭐 하면 돼? 아니 2가지밖에 없잖아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노가다 그냥 열심히 띄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봐볼게. 지금 보면 어차피 디귿은 완전 우성이잖아.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G가 또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자 내가 여기 라지 D, 스몰 D 매기고 여기에 지금 뭐하고 뭐고냐? G하고 F냐? E하고 G구나. E하고 G. 그러면 여기에 라지 E를 매기고 여기에 라지 G를 매겨볼게. 왜? 왜냐면 자 봐봐. 지금 라지 D에서 E 나오지. 라지 D 라지 E 나올 거야.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 E G 나올 거고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 E F 나오니? 그다음에 스몰 D F G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스몰 D G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라지 D로 다 똑같을 건데 얘네 전부 다 다른 형질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E 나올 거란 문제야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면 당연히 얘가 G로 나오면 되고 얘가 F로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최고 우성은 G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열관계를 끝내버리면 되겠지. 자 얘를 바꾸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지금 E의 우열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런데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버려가지고 저기 G를 라지 D로 매겨버리면 라지 D랑 같이 연관적으로 매겨버리면 라지 D랑 G가 지금 되게 강력하단 말이야. 왜? 라지 D도 우성이라는 걸 알아. G도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아. 그렇게 되면 라지 D, 라지 G로 그냥 다 표현형 가지수가 매겨버리면서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표현형 가지수가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몰 D랑 라지 G를 바꿔버려가지고 연관을 시켜놓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노가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 줄 알겠니? G도 우성이라는 걸 알고 D도 우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연관을 시켜버리면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둘 다 우성 유전자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열성 유전자랑 같이 연관을 시켜놓는 게 그나마 표현형 가지수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어찌됐건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노가다 뛰시면 됩니다. 알겠죠? 노가다 뛰시는 거를 훨씬 더 강추드려요. 저는. 왜? 어차피 이 정도 난이도면 무조건 3점짜리 문제 나올 텐데 3점짜리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문제 길이가 이미 너무 길어. 오케이? 그런데 3점짜리 입에서 쉽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노가다 뛰어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 나올 겁니다. 기억. 됐죠? 자, 우선 여기까지 했다가 쉬었다 합시다. 철이 없잖아. 제우스에 대해서 아, 그것도 조금 갑분싸였어요, 좀. 어쨌든, 야, 어차피 오늘 보러 가는 애 있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아, 그런데, 야, 아니, 최근에 나는 넷플릭스 중에 기묘한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혹시 기묘한 이야기를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1편만 봐. 진짜 개 재밌어. 시즌 1, 2만 시즌 기묘한 이야기라고 약간 198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그 미국 상인데 약간 미국 그 시대에서 펼쳐지는 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SF 괴수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아주 재밌어요. 다만 시즌 1이 좆 노잼이기 때문에 시즌 1을 잘 버텨야 돼. 시즌 1은 모르면 또 그런데 시즌 1을 그렇다고 해서 건너뛰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즌 1은 그냥 이악 물고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못 버티면 너네들은 2, 3, 4를 못 보는데 그 2, 3, 4가 진짜 핵심 하이라이트 개 중요하고 개 재밌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그냥 참아야 돼. 꾹꾹. 알겠지? 종이집도 봤죠. 그런데 어찌됐건 자, 시작합시다. 자, 복대립 가계도부터 시작할게요. 14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APO 식혈액형이 이제 복대립 가계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147페이지입니다. 자, APO 식혈액형이 그 복대립 가계도에서 가장 흔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의 팁을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AP형과 O형은 수직관계에 배치될 수 없다. 147페이지예요. 자, AB형과 O형은 수직관계에 배치될 수 없다. 수직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될 수 없다. 왜? 공통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콜? 자, 그 다음 4인 가족의 APO 식혈형이 전부 다르면 당연히 AOPO, APOO 또는 APOO, AOPO 중에 하나여야 된다. 3번 A형과 B형이 수직관계에 배치되어 있다. 즉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여야 된다? 유전자형은 AOPO여야만 한다. 왜냐면 A형 부모가 B형 자녀한테 A를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O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마지막 자녀의 표현형이 3가지 이상이라면 자 이건 앞에서도 했어. 부모 교배해가지고 자손의 표현형이 3가지 이상 나와. 그러면 무조건 뭐여야 된다? 이형적 합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콜? 자 이그젠플 13 바로 갑니다. 1과 3, 2와 4는 APO 식혈형이 동일하고 3과 앞에 있는 이그젠플 13이에요. 알겠죠? 거기 중간에 있는 거 가게도 1과 3, 2와 4는 각각 APO 식혈형이 동일한데 3부터 5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그럼 뭐야?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그랬을 때 O형은 한 명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형접합이어야 된대. 그리고 1과 3, 2와 4는 APO 혈액형이 동일해야 된대. 그럼 뭐 하면 돼? AOPO 교배해서 AOPO-OO면 죽하고 해결이 되죠? 오케이. 별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립 그림 가계도의 문항의 기본 태도. 자, 첫 번째로 갑니다. DFG, 이 경우 GG는 무조건 하나의 혈액형, 하나의 형질에만 대입이 될 거 아니야. 그치? GG는, 그렇지? 그 다음에 DFG는 뭐가 먼저 문제풀이의 기준점이야? EF와 GG가 문제풀이의 기본점이 되는 거야. 왜? 유전자형을 바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EF 형질을 해. 그러면 EF 유전자로 그냥 바로 도출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그젠플 넘버 14로 갑니다. 자, 이그젠플 넘버 14로 가보면 얘 개 쉬워요. 자, 볼게. 자, EF7에 야, 근데 이번에 좀 충격이다. 6월 모평 점수 결과는 좀 충격인데? 47이 1, 45가 2, 그 다음에 43이 3?
42가 3? 그러면 41은 4등급이야? 자기 41인데 혹시 4등급이다. 또는 그 밑인데 3등급이다. 46까지가 1이야? 아니, 나는 모르겠을걸. 46이 1이잖아요. 46이 1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왜냐면 한 개만 그건 1은 내가 이게 그 평가원이 족 같은 표준 점수를 줘가지고 이게 원점수로가 나는 더 편하거든? 등급컷 낼 때는? 어차피 생로는 표준점수랑 1대1 아, 그래? 의미 없잖아. 약간. 그래서 41이 4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2가 그냥 3이 뜬 거 아니에요? 47이랑 45라고? 얘가 1컷이고 얘가 2컷이라고? 아니 46이 2컷 아니에요? 에? 46이 1컷. 46이 1컷. 46이 1컷? 몰라요. 2점 2점. 2점은 그것이 과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46이 1이고 42쯤이 2 아닌 거예요. 2인 거 아니에요? 아 40. 근데 42가 아까 3이네. 아니 40 제가 아니 100분이 82예요. 42가. 42가 86이라고? 뭐 86이면 3이야? 3이지. 아, 3초. 초반은 아니. 그럼 이 사이에 있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43이 그럼 그거 2인 거 아니에요? 43이 2예요. 와, 씨. 이건 좀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잖아요. 아니, 두 문제. 아. 세 문제. 이건 진짜 어지럽다. 이번에 육모가 너무 쉬웠어.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나만 어렸어. 가게도 어렵지 않았어요. 가게도 빼고는 쉬웠죠. 한 문제. 가게도 17번? 근데 그 17번도 솔직히 드라마틱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잡히는데 나가 엄청 복잡하네요. 근데 그거 약간 이게 3개 이상이고 3개 이하여가지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야, 평가원에서 누가 한 거 같은데? 그냥 나는 다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비비 그런 거.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공감력 지수가 이렇게 낮은 건가? 뭐예요? 나만 그렇게 안 어려웠던 거야. 나만 그렇게 안 어렵게 느꼈어? 17번이 어렸어요. 그냥 뭐 솔직히 너네들이 학원에서 보는 게 더 어려웠는데?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한 넘었어요. 오늘. 이번 거? 오늘 거. 많이 어려웠나 보네.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어지러운데?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육모는 1등급 컷이 높았어. 내가 알기로는. 작년 6월에 그 추론 문제 그거 아니에요? 그 한 문제 빼놓고는 나머지가 쉬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등급 컷이 꽤 높았는데, 수능 등급 컷은 어찌됐건 내려가지 않을까요? 물론, 구모를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근데 재수생 확 빠지니까 7문 때 1코 43이에요. 말이 안 돼, 이게. 어쩔 수 없지. 자, 어찌됐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유튜브로 가야 돼. 뭐라고? 유튜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야, 근데 이번에 진짜 쉽지 않네. 45, 42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5, 42, 48, 아니 38 이럴 줄 알았거든? 차례대로 1, 2, 3. 근데 그것보다 훨씬 1.6 46, 43 이렇게. 아, 46, 45는 너무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고. 그렇지. 이게 45, 42는 괜찮은데 이게 뭐 46, 43은 뭔가 높아 보여. 46을 얘기해. 뭔가 46이라는 그 숫자가 가진 게 꽤 높아 보여. 그 다음 45는 그렇게 되게 낮아 보이거든, 45는. 근데 46은 꽤 높아 보여. 46은 2점 두 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2점짜리 2개니까. 근데 46인 경우가 덜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 현역들은 유전 문제를 거의 다 틀리고, 재수생은 유전 문제를 다 맞추면 그렇게 46이 가끔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밸런스가 조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여름방학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진짜 중요하니까 잘 견디시고요. 특히 올 여름이 조금 기후가 이상해요. 뭐 약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막 갑자기 너무 더워지며 지랄 맞거든요, 이번 날씨가. 근데 지랄 맞은 날씨는 결국 너네들이 공부하기가 더 힘들다는 걸 대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견디시고 뭐 썸머 스쿨이니 뭐니 물론 좋습니다. 썸머 스쿨 가도 되고 뭐 이래도 되는데 이게 썸머 스쿨을 가는 애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애가 못 봤어요. 썸머 스쿨을 가는 애치고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꼬라지를 못 봐서.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끝발이 있어. 그러니까 썸머 스쿨 보통 4주잖아. 한 2주간은 열심히 해. 2주간은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안 해. 그러면 2주간은 결국 버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싹 다 망쳐놓는 꼬라지가 되거든. 그럴 바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 혼자 하면 그런데 이제 혼자 했을 때는 쌤 그러면 저는 독서실을 가도 매한가지 똑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케이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겨낼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방학 때도 7시 반이죠. 방학 때 아마 7시로 땡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방학 때는 술도 그러니까 4시 7시로 땡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방학 때는 수요일은 없어. 4시까지 땡겨줘요. 4시 그러니까 4시 반 수업이 4시 7시 반이 7시로. 저희는 7시 반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7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강제 야자 한다. 뭐 야자 시켜준다. 그러면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스터디 카페가 잘 되니? 나 요즘 스터디 카페를 잘 안 가서 모르겠다. 헬스장이 더 잘 된다. 헬스장. 그게 맞지.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가 제일 잘 되던데? 스터디 카페보단.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는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아, 그래? 나는 뭐 이어폰 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벅에서 국어 지금 한번 풀어. 아, 그렇긴 하겠다. 근데 여기 스벅 너무 오염됐어. 너무 많아.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든, 마로 시작하고 마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줌마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 애를 학원을 보내놓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이제 사교 모임들을 하시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 아줌마들이. 그리고 아저씨들도 너무 많아. 그 와중에 이제 급식들 와가지고 거들어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 스타벅스가. 어찌됐건, 근데 저는 뭐 가끔마다 가서 공부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가면 공부가 또 안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하면 너무 비싸요. 어찌됐건, 뭐가 됐던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찾길 바래요. 뭐, 관리형 독서실도 있다며. 관리형 독서실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관리형 독서실도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했듯이 2주가 끝이에요. 2주간 딱 효능 보고 와 씨발 나 이러다가 진짜 대학 갈 수도 이제라고 있다가 갑자기 한 3주째부터 와 씨발 존나 힘들다. 존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관리형 독서실 괜히 다니면서 거기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잠시만 조퇴. 근데 저 학원을 가야 돼서 조퇴. 없는 학원을 만들어내. 그래서 저 학원을 가야 돼서 조퇴. 이지라면서 계속 조퇴를 하다 보면 뭐 잘리면 잘리는 대로 뭐 너네는 뭐 학교도 아닌데 뭐 어쩔 거야 씨발 뭐 어차피 4주만 하고 끝낼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잘 견뎌보세요. 알겠죠? 이게 공부하는 그 환경을 가끔마다 바꿔주는 것도 공부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도 한번 투어를 해봐. 약간 이제 한 2주는 여기 갔다 했다가 한 2주는 저기 갔다 했다가 이렇게 막 이제 스터디 카페 온 동네 스터디 카페를 이제 너네들이 점령을 하는 거야. 존나 많아졌더라고 이 동네. 스터디 카페가 진짜 한 거의 4개 5개는 되는 것 같던데? 어디에요? 이 동네 아니야? 더 많아요? 그거 더 많아?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상가마다 한 개씩 있어요. 상가만. 씨발. 얼마나 한 개씩. 아니 뭐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지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씨발. 살 수가 없어. 어찌됐건. 그래서 빌라 갔는데도 투어로 피파 온라인 차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애들은 어디나 존재해요. 가서 공부를 할 곳에서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근데 나는 나름대로 배제고 독서실에서 공부 잘 됐던 것 같은데? 주식연구관인가? 뭐 그쪽에서 하는. 근데 거기? 거기 냄새가 좀 심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럼 또 어쩔 수가 없네. 녹구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원래 건 화이팅 잘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1, 2, 3, 4가 라지 개수가 6이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추론이 가능한 사실은 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1을 하나씩 딱 뿜빠이 해준다고 쳐봐. 2. 그러면 나머지 2개 더 남는단 말이야. 결국 여기에서 이 문장을 통해서 추론 가능한 사실. 그럼 이그젠플 넘버 14예요. 148페이지. 자, 2로 동형접합이 내가 몇 명이다? 2명이 있다. 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1과 2의 표현형은 각각 이 언더바와 라지 F, 라지 F. 이거 2, 4, 5, 6은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대요. 그러면 나는 자 볼게. 지금 어찌됐건 이 가족이 여기 1, 2, 3, 4 가족이 지금 이쪽에 몰빵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가볼게.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E 아니면 EF 중밖에 없어. 여기에. 오케이? 그러면 2, 4가 각각 E 아니면 EF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E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자손한테 무조건 1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둘이 지금 2랑 EF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E 또는 or EF 둘 중에 하나의 표현형이 나와. 근데 표현형이 전부 다 달라야 된다며 2, 4, 5, 6이. 그러면 5, 6은 결국 F랑 G가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얘가 E인 순간 얘가 무조건 1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와 6은 이 표현형이 껴있는 채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EF를 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E를 주고 그럼에 따라서 1, 2가 뭐야? E와 EF 중에 하나니까 얘가 EF여야 되겠다. 그럼 얘가 E면 되겠지? 오케이? 마무리 지어볼게. 얘가 GG 그러면 여기 FG 줘가지고 딱 해서 얘가 F 얘가 G 얘가 F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손쉽게 끝낼 수가 있다고 이 가계도는. 자 요걸 통해서 우리 이그젠플 넘버 17 똑같은 문제거든요. 거의 똑같은 문제야. 자 149페이지에 이그젠플 17로 넘어가서 바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6의 유준영을 빨리 결정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이그젠플 넘버 17이요. 저 새끼 걷는 품이 아니언텐데? 뭔가? 아니다. 아니언테 아니다. 왜 저렇게 병신 마냥 걷지? 야, 현태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다. 현태가 약간 그런 마약 같은 그런 매력을 지녔다니까? 그래서 여친이 있나봐. 어찌됐건 되게 만나면 몸에 해로운 걸 알거든? 그런데 안 만나면 막상 미치겠어.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 생각보다 존나 오래가. 어떻게 오래가? 왜 오래 가는 이게 고등학교 커플이 왜 오래 갈 수 있냐면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야. 이제 만나는 사람이 넓어지잖아. 대학교 가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어요. 똑같아. 거의 똑같아. 문제 약간 형태만 다를 뿐이야. 문제 형태. 아마 답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문제의 약간 서술 방식만 약간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원래 가야되는 거죠? 뭐요? 저 검은색 판? 형은 전 학원에서 붙여놓고 간 건데.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뭐 광고하시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선심 쓰듯이 갖다 주고 갔는데 짬처리. 근데 사실 사실상 짬처리. 저걸로 광고를 안 해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됐건. 경쟁에서 알바형 분은 어때요? 뭐 알바형이 뭐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원장쌤이 곧 은퇴 수순을 밟아가기 때문에 이제 원장쌤이 은퇴를 하면 이제
이 학원의 존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시너지 그냥 배우고 먹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 아 물론 제가 먹긴 하겠으나 근데 그 뒤로의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물리는 구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물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물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 누구 나? 알바형에서 빼고. 빼오라고? 아 약간 이제 땅 따먹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쉽지 않아. 저기 이미 몇 년째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알바형이 알바형에 몇 년째 가르치고 있겠죠 강사하면.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있다. 또 그런 애는 시간 방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밑에서 이렇게 온실속 화초 마냥 잘 길러날 애기 강사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대가리가 큰 새끼는 좀 시간 방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저의 그 방향과 맞지도 않고 심지어 그래서 제 말을 온전히 잘 들으면서 커갈 애기 강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언제 왜 그만둬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저는 지구도 구하고 있어요. 응? 지구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어느 정도 뭐 자리가 잡혀졌는데 혹시 교진이가 지구 강사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래서 인쌤께서 곧 은퇴를 하신다고 충격 선언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지금 요즘 머리가 아파요 제가. 다 누군가는 등장이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 그 뭐 헤어짐도 있는 법이겠죠. 회사 정리 거다. 좀 신동철스러웠다. 제가 148페이지. 자, 갑시다. 148페이지. 그 앞에 있는 거 볼게요. 자, DFG에서 258의 유전자형을 전부 다른데 표현형이 같대. 자, 봐봐. 148페이지 넘버 3. 거기 샵 3입니다. DFG에 258의 유전자형이 같은데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대. 그럼 얘들아, 얘가 F의 표현형이나 또는 G의 표현형일 수가 있겠니? 258이? 절대 안 돼. 왜? 유전자형 가지수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 에? 그 위에 DFG에서 구성원 258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른데 표현형이 같다고 해보자. 라고 그 샵 3 바로 밑에 점. 거기에 팔이 있어요? 아니, 거기 말고요. 그냥 위에. 그래서 258의 표현형은 라지 D 언더바거나 라지 언더바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요것도 나름대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그젠플 넘버 15와 별 관련이 없어요. 그 멘트가. 오케이? 그냥 내가 알려주고자 했는데 적정한 그 예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알려면 줬다 라는 컨셉으로 가고 그 뒤에 있는 이그젠플 넘버 16을 바로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그젠플 넘버 16을 바로 풀고 나랑 같이 이제 쭉 문제만 후다다닥 풉시다. 사실 이 복대림 유전 가계도 형식이 최근에 나온 형태라서 APOC 혈액형 빼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많은 그 스킬들이 이렇게 알려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노가다로 뛰는 게 가장 지금 현재 현명한 스킬이라서 우선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얘들아 3, 4, 5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부모는 이형 접합이어야 됩니다. 평일이요? 아, 클리닉 시간이요? 클리닉 시간은 수, 금, 토, 일, 4시부터 10시, 4시부터 10시, 1시부터 10시, 10시부터 10시. 이렇게. 언제나 있었던 대로. 세준쌤이 할 거고, 이날. 수, 토는 세준쌤, 일요일은 준혁쌤, 금요일은 건쌤이 할 거예요. 알겠죠?
특히나 이번 여름방학은 아시다시피 너네들도 작년에 그랬다시피 2학년들이 클리닉을 많이 안 와요.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여름방학이 가장 한가한 시즌이에요. 물론 올해 애들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올해 애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이 아마 거의 없어서 우리 학원이 조금 클리닉이 좀 많이 한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들이 꿀 빨기엔 딱 적당한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이. 알겠죠? 한 예상하기로는 한 100명? 딱? 심심해요. 뭐 하여튼 그렇다. 분명히 몇 반까지 있는 세 반? 5반이에요. 지금 현재. 많이 쪼개네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반을 하나 더 열었는데 굳이 토요일반을 열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똑같은 수업 5번 하면 지칠 것 같아. 그런 게 말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걸. 살짝 녹음. 그러니까 좀 X같긴 해. 지금 그것 때문에. 괜히 열었어. 9반에 몇 명이에요? 두 반에 한 44명? 많이 줄었네. 좀 줄었어요. 이게 확실히 유전을 하다 보니까 줄더라고요. 처음 몇 명이시에요? 아니, 우리 처음에 했을 때가 60, 와 20명이 줄었어? 60 한 4, 5? 생명을 20명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버리는 거. 생물을 버린 게 아니, 생물을 버린 애도 있고 화지로 바꾼 애가 있는 거지, 결국. 화지로 바꾼 애가 있고 작년부터 저한테 듣지 않았던 애들 중에서 좀 그만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들었던 애들은 거의 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작년부터 안 들었던 애들 중에서 나간 애들이 좀 많다. 왜냐면 유전 파트가 좀 어려워서 라는 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기본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갑시다.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얘만 G를 갖고 얘도 G를 갖는데요. 그런데 얘의 표현이 지금 달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온 애가 얘와 얘의 표현이 지금 달라야 돼요. 오케이? 지금 그런 꼬라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를 D라고 잡아버리면 얘들아 대참사가 난다. 그러면 얘도 D여야 되고 얘도 D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D일 수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E라고 매겨볼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얘를 DF라고 매겨볼게. 그래서 얘를 그나마 열성인 FG로 매겨줘야 얘 표현이 다르지 않겠니? 그러면 D의 E, 그 다음에 EF 이렇게 매겨주면 얘가 D의 표현형, F의 표현형, E의 표현형으로 해서 순서대로 쩌랑 하면서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2하고 5하고 상관없어요. 어디요? 2랑 3. 얘랑 얘랑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2랑 2랑 5랑 같아야 돼. 맞아요. 소데스네. 2랑 5랑 소데스네. 5번이 그렇네. 그러면 야, 맞다. 아베 죽었다며? 죽었어요. 피살 당한 거. 죽었어요. 아니 근데 죽은 건 사실상 죽은 거다 이러던데. 피격당했을걸? 나 아직 안 죽지 않아. 아니, 그냥 죽었대. 확정됐어. 죽었대요? 근데 그래서 막 댓글 보니까 그러던데? 사망 치료. 제발 그 사람의 가족 또는 조상 중에 제발 한국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그러던데? 또 거기에 또 조상이나 가족 중에 한국이 있으면 또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그런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 할 거 아니야, 그 일본 새끼들. 하여튼 쪽발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 어찌됐건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치고 있는 아이들 많을 텐데 거기에 조상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라도 있었어 봐. 그러면 이제 너희들 수능 끝나고도 못 갈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가장 만만한 데가 일본일 거 아니야, 너희들 가기가. 사망 7월 8일로 떴어요, 내용에. 그렇지. 어찌됐건 가버렸.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어차피 별로 그렇게 쪽발이 새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갑시다. 그거 보니까 총이 좀 만든 총인 것 같더라고, 지가. 새총 같은 거.
뭐라고? 삐린 푸구라고? 3D 아, 3D 프린터. 삐린 푸구라는 줄. 자, 어찌됐건. 자, 156페이지 봅시다. 생각이 찌들어.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대표이제 7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EFG가 있고 표현형은 4가지랍니다. 얘와 얘가 같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G지인 사람과 E지인 사람이 같고 FF인 사람과 EF인 사람이 같대. 그러면 이거 바로 나오죠. 뭐야? G가 E에 대해서 우성이고 뭐가? F가 E에 대해서 우성이다. 따라서 우열관계는 GF가 E에 대해서 공동우성이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부작 되는 거는 곧 도착합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자, 이거 떠버려가지고 안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봤는데 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계대로 보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1, 2, 3에 G의 합분의 5, 7에 E의 합의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늘릴 수 있니? 4분의 2로 늘릴 수가 있죠. 근데 6분의 3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물론 6분의 3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 1, 2, 3이 전부 다 G여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져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1, 2, 3의 G의 합이 4래요. 그럼 당연히 앞에서 그렇죠. 했던 거랑 똑같죠. 1, 2, 3 중에 하나는 무조건 GG로 동형잡합이 뭐야 한다? 동형잡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1, 2, 7, 8이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4, 5, 6, 7이 전부 다 다른데 세상에 1, 5, 7만 뭐래? 동형접합이래. 오케이? 그러면 자, 1, 2, 3에 무조건 GG가 한 명 있어. 네. 건아, 갖고 들어와라. 그것 좀 갖고 들어와줘. 그거 흘리면 괜찮아. 어? 그거 흘리면 괜찮아. 나 저번에 흘렸었어? 사줬잖아요, 한번. 누구? 아, 준영이 거 털었었구나. 문제가 많지 않아.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야? 쓰레기는 여기서 버리지 마라. 알겠지? 집에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밖에 나가면 다 쓰레기 나가. 밖에 나가서 버려도 돼. 어디든 이 학원에서만 버리지 마요. 저기 미용실에다 갖다 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버리지 마. 알겠지? 라고 준혁쌤이 그러더라. 라고 준혁쌤이 그러더라. 그거 보급해줘, 애들. 그거밖에 없어? 존나 많네. 만영이 어디 갔어? 일요일만은 사줄 어? 만영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 만영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진 만영이 있었어. 아니 어디 갔어? 끊었어요. 잠시만, 아, 만영이 끊었어? 몰라요. 원준이 끊었다는데. 원준이는 끊었어. 원준이는 돼지고 지읒. 원준이는 나한테 뭐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끊었거든. 더 이상의 그 사건 사고는 내가 뭔지를 몰라서 좀 이따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구미가 싹 땡기니까 저하고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뒤에 승원아 같이 보급해 줘. 망고 요구르트래. 승원아 화이팅. 너가 맨 뒤에 앉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뭔 일인데?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이게 혹시 녹화가 되면 안 돼? 녹화는 웬만하면 조금 그래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벌써 존나 수업 마치고 싶네. 저 그래가지고 존나 궁금하네. 아니, 그 새끼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 선생님이 곧 알게 되실 거래. 그래서 어찌됐건 조금 학생들과 마주치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니 근데 그냥 학교 잘 다니더만. 이거 핑계인데요 그거. 호발을 제주버릴 수는 아, 존나 궁금하네. 아, 씨발, 이거 뭐지? 아, 좀 이따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브라운 슈가 주얼리비 있어요. 존나 많아, 블라운 슈가. 얘랑 쌤 아니에요? 나는 안 시켰어, 내 거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서 헬스장. 요즘 주접 떨고 있어요. 네, 하면 살 더 찌지 않아요? 헬스하면 살더 찌는데. 아, 그런데 모르겠어. 우선 해봐야지. 그냥 약간 근육 구타형 했거든요. 어? 약간 요 호리호리해요. 제가 호리호리해요? 약간 그런 보이는데. 내가 호리호리해 보여? 내가 호리호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 아니야? 나 정도면? 타노메크티 이 새끼. 야, 그럼 이게 맞지. 이렇게 1일반은 걔는 얘기 나오면 사주고 얘기 안 나오면 안 사주고. 하나 더 있대. 브라운 슈가. 브라운 슈가 얘 있는데? 어쨌어? 저 딸쿠스 있다. 딸쿠스 얘 건데. 잠시만. 하연아 너 뭐 시켰었냐? 너 브라운 슈가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흑당. 그거야 그거. 야 빨리 줘. 얘 딸쿠스야. 생크림 여기 묻어있다고? 따로다가 흘리신 것 같은데. 아, 뭐 닦아야 된다고? 아. 펄 없는 사람이 빨대를 잘못 가져갔다고? 어쨌어? 펄이 없는데 두꺼운 빨대로 처먹고 계신 거죠? 어쨌어? 아니 얘가 이걸로 먹을 수가 있냐고. 아 이거 씨발 겨우하잖아. 이거 어떻게 쳐? 야 빨대 하나 없어? 진짜 자기 펄이 없는데 자기 두꺼운 빨대를 먹고 있다. 없어? 아 개오바야. 야 이걸 어떻게 일반 빨대로 쳐먹어? 아니 야 진짜 없어? 빨대가 남는 게 없어? 야 자기 펄이 없는데 진짜 그 몰래 쳐먹고 있다. 이미 꽂아가지고 이미 입으로 넣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다 있는 거야? 다 펄이 있어? 개소름.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 어떡하냐? 직할 때 공차지. 아 오케이. 나가 30분 전이어가지고 구한 거 아니야? 빡쳐가지고. 야 빡 이런 씨발 아닌가 직할 때 공차 단다. 공차 닿냐? 걔는 11시에 닿지 않아? 10시 반? 10시 아니에요? 10시 몰라요? 10시 반? 내가 알기로 11시에 닿는데? 근데 그 주문은 마감이랑 그 닫는 거랑 또 다르죠. 야 아니 빨대 주는 게 주문 마감이랑 뭔 상관이야? 야 앞에 있는 빨대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 빨대를 지네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잔이나 시켰으니까 족간 하면서 하나 넣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보면 자 1, 2, 3의 GG가 무조건 있고요. 1, 5, 7의 동형접합이 있대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1을 G의 표현형을 가져가지고 얘를 GG로 처리해버리면 딱 되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G를 갖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얘가 G가 됩니다. 그 상태로 자 2, 3도 각각 G 하나씩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지금 GF가 공동구성이잖아. 근데 얘도 G를 갖는데 얘는 근데 지금 1, 2, 7, 8은 표현형이 전부 다 달라야 되지. 1, 2, 7, 8은 표현형이 달라야 되는데 1은 G지고 그 다음에 2는 G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를 GF로 해가지고 GF로 빼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표현형이 달라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3도 G 하나를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총 4개 있어야 되니까요. 맞지 않나? 맞긴 한데 아직 4를 안 받은. 왜요? 아니 1, 2, 3이 G가 총 4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G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도 G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5, 7은 전부 다 동형접합이래요. 오케이? 5, 7은 전부 다 동형접합이랍니다. 자, 근데 5, 7은 표현형이 전부 다 뭐 해줘야 된대? 달라줘야 된대. 그것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이제 E랑 F가 남았나요? 7, 8은 E랑 F가 남았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잠시만. 5, 6, 7, 5번이 G인 거 아니에요? 동영접합인데 G 무조건 하나 없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 무조건 G 줄 수밖에 없겠죠? 얘가 G시니까 얘가 G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럼 얘가 5니? 얘가 6이고? 자, 그러면, 봐봐. 5, 6이 표현형이 전부 다 또 달라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5는 동형접합이래요. 그럼 얘도 GG로 솔드아웃 시킬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맞니? 얘도 GG로 솔드아웃 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도 G의 표현형을 가져야 되겠죠? 얘도 G를 갖네? 근데 표현형은 달라야 되네? 똑같이 F로 해가지고 얘 GF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4, 7이 이제 E하고 F의 표현형을 가져야 되는데, 얘들아, 7도 동형접합이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 봐봐. 자, F가 최열성이잖아. E가 최열성이잖아. E가 최열성이니까, 걔는 무조건 E라고 하는 유전자형으로 동일하게 짝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E라는 표현형을 갖는 애는 무조건 E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근데 7이 동형적 표현이니까 얘를 2로 내가 빼버린 다음에 2로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얘들이 각각 F의 표현형을 가지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것 같거든? 그 상황 속에서 봐봐. 5, 7에 2의 개수의 합이 2여야 되는데 내가 7이 2로 빼줬으니까 결국 5는 1을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얘가 2로 뺐어요. 여기 여기는 2 하나 갖고 있죠? 4는, 왜요? 어디? 4번 EF. 자, 얘는 F1로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에 마무리. 자, 이제 요게 8번이구나. 자, 그렇게 되면 8번 역시나 F의 표현형을 가져야 되니까 F 주고 E 줘가지고 F2 처리를 해서 끝내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첫 물꼬를 따야 되는 문제풀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분수꼴에 대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얘를 4분의 2까지 정확하게 잘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면서 자,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10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0번도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죠. 대표예제 159페이지 대표예제 10번입니다. 10번도 똑같이 풀시면 돼요. EFG, 자, 불완전 우성 존재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고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이번에는 우열 관계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자, 대표예제 10번으로 갑니다. 네? 대표예제 10번으로 가보면 자, EFG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얘가 나고 얘가 갑니다. 지금 현재. 조금 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알아냈고요. 가와 나가 모두 17번 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대요. 아하, 얘 상염 유전 연관돼 있어요. 상염 연관돼 있다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 가계도를 해석을 하는 건데, 봐봐. 지금 1, 2, 5, 6에 F의 합을 3, 4, 7의 스몰 A 합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4분의 6으로 늘려. 얘를 4분의 6으로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 1, 2, 5, 6에 라지 F의 합이 6개가 나와. 오케이? 그럼 6개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1, 2, 5, 6에 F의 표인 애가 몇 명? 2명이 있다. 아하. 1, 2, 5, 6에 FF 표현형을 갖는 애가 FF 유전자형이겠죠, 물론. 유전자형을 갖는 애가 2명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황 속에서 봐봐. 3, 4, 7이 마찬가지로 스몰 A 개수합이 4야. 그러면 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되겠지. 그렇지. 3, 4, 7에서도 스몰 A 유전자형을 갖는 애가 몇 명? 1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봐봐. 얘들아, 병을 상염 열성이라고 잡아보면 병을 상염 열성이라고 잡아봐봐. 그럼 3, 4, 7 중에서 3과 7이 뭐야? 병 갖고 있지?
그러면 걔도 3도 스몰 A 스몰 A, 7도 스몰 A 스몰 A가 나와버려. 그럼 스몰 A 개수가 별수 몇 개야? 4개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왜? 선생님 4가 스몰 A 없으면 되잖아. 아니 유전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걔가 스몰 A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결국 스몰 A 유전자형을 갖는 애가 1명이다. 그런데 병은 2명이나 갖고 있지. 따라서 병은 뭐여야 된다? 우성이어야 된다. 라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병은 우성이어야 되는구나. 정상이 열성이구나.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상염색체 유전에 따라서 우리가 쫙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우선 가병이 존나 쉽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가병부터 쫙 표시를 해보죠. 자, 얘 정상, 얘도 정상, 얘도 정상. 그러면 정상 하나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병신 처리하면 되겠죠. 자, 스몰 A 물려줘. 반대편에 병신 A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 스몰 A 갖고 있고 얘도 스몰 A 갖고 있으니까 스몰 A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도 스몰 A 무조건 물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에 병신 A 이렇게 처리해서 우선 가병을 처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1, 2, 5, 6이 FF가 총 4명이에요. FF가 총 2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1, 2, 3, 4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고 돼 있고 3, 6, 7, 9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고 돼 있고 2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적 합성이고 밑줄 쫙 2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적 합성이다. 따라서 뭐여야 된다? FF일 수밖에 없다. 2가 FF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FF 넣어버리자고. 오케이? 그리고 스몰 A 이렇게 줘야 되니까 여기에 F 연관시킨 채로 그대로 가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2, 5, 6에서 지금 라지 F가 2명이어야 되는데 2에서 1명 솔드아웃 시켰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는 FF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FF면 여기 다 F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F 하나 껴놓은 상태에서 우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열관계가 EFG 저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달라야 돼. 근데 얘도 F를 갖고 있고 얘도 F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EF로 해서 내가 처리를 해줘야 표현형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케이? 왜냐면 EF가 지금 중간 유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EF 처리를 해버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보면 지금 5, 6이 달라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도 현재 뭘 갖고 있니? F 하나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리고 7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다. 여기까지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EF로 내가 한번 6을 바꿔볼게요. 왜? 얘를 왜 EF로 잡냐? 그 이유는 앞에서랑 거의 유사해요. 앞에서 내가 풀었던 유제랑 유사해. 아까 여기가 E일 수가 없다고 했지. 오케이? 왜냐면 EF여야 여기에서 다른 표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동일한 논리 사용해서 여기 EF로 처리를 해버리고 여기 FF로 처리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6F 처리했고 3. 자, 근데 이제 3, 4에서 뭐 남았니 얘들아? F랑 G E랑 G 남았죠? E랑 G 맞지? E, G 남은 거지. 그리고 지금 7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7은 G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있을 것 같다. 9번도 G일 수가 없. 9번도 G일 수 없네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이 무조건 G로 솔드아웃 될 수밖에 없죠? 7번도 G일 수가 없고 9번도 G일 수 없기 때문에 얘가 G의 표현형을 가져야 되므로 얘도 G의 표현형, 그러면 얘가 F의 표현형. 그렇게 해서 여기 G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지 G 물려주고 여기도 G 물려놓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친이 지금 그렇게 되면 E
또는 EF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EF일 수는 없을 거 아니니. 그렇지? 얘가 EF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E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 E 올리고 여기에 E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스몰 a 6번은 어? 이미 V로 해가지고 FG 나오면 끝나잖아요. 7번은 EF가 잠시만. 6번은 EF 6번이 이게 F가 F가 아니라. 깜짝이야. 휴, 다행이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9를 뭐로 처리하면 됩니까? F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G 주고 여기에 F 주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굳이 결정 지을 필요 없어요. 굳이 문제 조건에 더 이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정답은 기억 나오겠죠? 아까 7번은 뭐였어요? 7번이요? 7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올해 수능, 올해 지금 경향이, 올해 문제들의 경향이 작년보다는 조금 재작년 쪽에 가까워요. 작년의 경향보다는 재작년의 경향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재작년의 경향과 가깝다라고 보여진다면 재작년에 나왔던 복대립 가계도 거기에 플러스 유전자 돌연변이 그게 재작년에 나왔던 기조인데, 그 기조가 만약에 올해도 이제 계승이 돼가지고 이어진다면 올해 복대립 가계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복대립 가계도는 지금 보다시피 이 분수꼴부터 먼저 조지고 이렇게 가야 문제가 원활하게 풀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복대립 가계도에서는 분수꼴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분수꼴 조건부터 먼저 조지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표현형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9번? 10번? 10번의 정답 기억입니다. 됐죠? 자, 이제 12번만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12번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얘 또한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H는 H-N에서 완전 우성이고 T는 T-N에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A, B, O, C 혈액형이랑 전부 다 9번 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대요. 세 가지 연관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가계도를 거기다 그려놨고요. 1, 2, 3, 4의 A, B, O, C 혈액형이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5, 6, 7, 8도 A, B, O, C 혈액형이 전부 다 다르대요. 5, 6, 7, 8이구나. 5, 6, 7, 8.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 상염색체 연관이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전부 다 상염색체 한 쌍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응집발음표 해석해 봅니다. 응집발음표 해석하는 거는 우리 3강에서 했죠. 자, 딱 봐도 1이 AB형이어야 돼요. 1이 AB형이어야 되고 7과 9는 상호 응집 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A or B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이 AB형이라는 건 내가 알아냈고요. 문제 조건을 봤을 때 2는 A형이래요. 3과 4는 그렇게 되면 B or O네요. 근데 B or O로부터 A형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7은 뭐여야 돼? B형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7이 B형이라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A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너네들 나랑 같이 오늘 했다. B형인 부모로부터 A형인 자손이 나오려면 BO랑 AO로 결정이 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AO, 여기 BO, 그렇게 되면 여기가 AO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가면 여기 AB, 그 다음에 거기 보면 O도 AB형으로 나와있죠? AB. 그리고 A형이라니까 A 하나만 결정 지어줍니다.
반대편에는 몰라요. 뭐 나오는데 5도 모르. sorry. 이거 미안하다. 이거 외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까지 결정이 지어진 것 같아. 지금 6은 A형인 것까지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결정 6 맞죠? 자, 그러면 5, 8과 3, 4 남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잘 봐볼게. 자, 여기 보면 5가 AB라고 생각했어요. 5A, B라고. 아하, 미안. 이거 A, B라고. 이게 5형이네. 굿. 그러면 5까지 나오죠? 굿. 자, 그러면 볼게, 얘들아. 여기서 B 주니? 여기서는 A를 줘야 되니? 오케이? 얘가 A형이니까 얘는 무조건 A 받아야 되니? 오케이? 얘는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고 모른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병 표시를 해볼게. 병 표시해보면 얘가 니은병 갖고 있고 얘가 기억병 갖고 있고 얘가 기억병, 얘가 기억 니은병, 그 다음에 얘가 기억 니은병, 얘가 니은병, 그 다음에 얘가 기억 니은병 이렇게 있다. 자, 보면 내가 기억병을 열성이라고 잡게 되면 얘가 지금 열성 유전자를 물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물려받고 그래서 여기가 H-H- 병을 열성이라고 잡는다고 지금 H-H-여야 돼. 근데 얘도 병을 갖고 있다네? 그럼 여기도 H- 있어야 되지. 근데 이 H- 노란색 따라가면 얘도다? 그러면 얘가 여기 H-H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병 열성이면 안 되겠지. 딱 봐도 모순 생기니까. 그러면 얘가 병이 우성이어야 되겠네. 병 많아 보이면 우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그건 가정이니까 최대한 가정을 줄이고자 하면 그렇게 줄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즉 A, B 이렇게 물려주는 거 상황 보고서 기억병은 내가 우성이겠구나로 잡는 거야. 오케이? 가정을 최소화시킨다면 자 그러면 이제 니은병은 내가 뭐라고 잡을까? 당연히 병을 열성이라고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억병을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기억병은 우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H- 올라갑니다. 니은병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병은 병 열성이었으니까 T- 이렇게 올라가죠. 그대로 물려준다. H-T- 여기 기억병 갖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병신 H, 그 다음에 여기 니은병은 없으니까 반대편에 정상 T. 그렇게 되면 그대로 HT 올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A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H- 그 다음에 T- 올려준단 말이야. 여기 니은병 갖고 있고 병신 기억 니은병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병신 H, 병신 T-. 오케이? 요 병신 H, 병신 T- 이거 누구 꺼야 돼? 여기 꺼야 되니까 요거 올 수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와야 되겠다. 우선 HT- 올려.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자 여기 기억 니은병 갖고 있고 여기 니은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니은병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정상 H-, 정상 H-, 그 다음에 병신 T-, 병신 T-. 요거 그대로 일로 물려놓으면 병신 H-, 정상 H-, 병신 T-. 오케이? 여기 기억병 갖고 있고 니은병 갖고 있으니까 병신 H, 병신 T-.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거 꺼야 되겠다. 요거 아니죠? 그럼 여기 A. 그러면 여기도 A. 오케이? 혹시 좀 빨랐니? 괜찮아? 자, 말머리 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얘가 B 올 O 중에 하나예요. 여기 B 올 O니까 뭐 그냥 여기 B형으로 잡고 여기 O형으로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하얀색, 여기구나. 자, 여기 BO, 여기 OO.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이쪽으로 올려서 H-T-. 요거 그대로 올려서 H-T-. 여기 기억 니은병 둘 다 없으니까 정상 H-, 정상 T. 요거 그대로 이쪽 밑으로 내려온다. 정상 H-, 정상 T. 얘 모여야 되겠어? 기억병 없잖아. 그렇지? 기억병 없으니까 정상 H-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니은병이 없어요. 여기 니은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억병도 있고 니은병이 있으니까 병신 H, 병신 T-.
근데 여기는 정상 H 다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둘 중에 얘 물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끝난다고. 됐죠? 그런데 4가 그럼 무조건 5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가 5여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선 저는 3을 B로 잡고 4를 5라 잡자.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바꾸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쌤 7, 9가 반대로 될 수도 있죠. 7, 9요? 7, 9가 반대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3, 4가 B 아니면 O형 둘 중에 하나였죠. 맞나요? 3, 4가 B 아니면 O형이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소는 무조건 B형이어야 되니까 7이 B형으로 짝마가 지면 A는 무조건 A형일 수밖에 없죠. 아니 9는 A형일 수밖에 없죠. 3, 4는 B하고 5 잡는 건 그냥 제가 네, 그냥 우선 그렇게 잡고 갔을 때 마무리가 지어지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로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대충 간물로 이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7, 9 반대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고. 아, 7, 9를 반대로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고? 근데 틀렸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B5 근데 7, 9를 바꾸면 그 가계도상으로 말이 안 되긴 할 텐데 뭐 답이 만약에 답이 똑같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그거는 보로이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왜냐면 유전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어찌됐건 우리의 정답은 니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니은일 것 같아요. 우선 복대리 강의도가 이번 수업의 핵심이었어요. 솔직히 앞에 있는 특수강의 비율은 그닥 우리 수업의 지금 핵심은 아니었고 복대리 강의도에 대한 게 조금 더 핵심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인자 유전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볼게요.